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아주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마주쳤던 어떤 풍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장면이죠. 맞아요. 평일 대낮에 혹시 그 동네에 있는 큰 공원이나 강변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날씨 좋은 날이면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쵸. 그 넓은 잔디밭이나 공터에 정말 수많은 중장년층,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른바 파크 골프를 즐기시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채 휘두르는 소리도 경쾌하고 아주 활기차 보이시죠. 아, 맞습니다. 담소도 나누시고 또 근처에 있는 경로당이나 무료 급식소로 이동하시는 그 수많은 발걸음들. 겉보기에는 진짜 참 평화롭습니다.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노년 문화가 잘 자리 잡았구나 하고 흐뭇하게 생각하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깐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쳤던 적이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 깊이 있는 탐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것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를 봐야 하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자료는요. 영상강.com에 게재된 정문찬 기자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파크 골프장에 모인 베이비 세대, 그 풍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인데요. 이 텍스트를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그저 낭만적으로만 바라보았던 그 평화로운 낮 시간의 풍경이 사실은 아주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주 냉혹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대한 힌트이자 일종의 경고장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재편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린 일자리 문제. 마지막으로 겉돌기만 하는 지역정책의 한계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대화를 들으시면서 각자 동네에서 보셨던 그 파크 골프장의 인파를 머릿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피부에 확 와닿겠네요. 늘 그렇듯 오늘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그 동네 공원의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 겉으로 드러난 평화로움 속에 숨겨진 경제적, 사회적 압력을 추적해보는 건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죠. 칼럼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자 오늘 탐구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물음인데요. 왜 그렇게 많은 베이비 세대가 평일 대낮에 하필이면 파크 골프장이라는 공간에 모여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은퇴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여가를 즐긴다? 이렇게 넘겨짚기가 되게 쉽거든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칼럼에 등장하는 국민연금 수령액 통계를 보고 진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요. 그 평화로워 보이는 모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유로운 선택이 아니다. 경제적 이유가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숫자는 몹시 차갑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베이비 세대가 손에 쥐는 국민연금 규모를 보면 월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많아야 6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와, 25만 원에서 60만 원이요? 네, 100만 원에 이르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죠. 200만 원 넘는 분은 정말 찾기 힘들군요. 특히 평생 농업에 종사하셨거나 작은 식당 운영하면서 자영업 하셨던 분들은 연금이 100만 원조차 안 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무서운 시대에 월 25만 원에서 60만 원이면 사실 여가 생활은 고사하고 당장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 비용에 기본 식비, 그리고 매달 날아오는 전기세 같은 공과금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아예 없는 거죠. 진짜 주머니에 남는 돈이 0원일 수도 있겠네요. 이 숫자를 보고 나니까 그 파크 골프장 풍경이 확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엄청 비싼 놀이공원이나 극장 입장권을 살 돈이 없어서 무상으로 개방되어 있거나 아주 저렴한 기차역 대합실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몰려드는 것 같을까요? 와, 아주 정확하고 뼈아픈 비유네요. 일반 골프장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상대적으로 무료거나 지자체 지원으로 아주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파크 골프장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 팍팍한 현실인 거죠. 그 맥락에서 보면 칼럼의 또 다른 디테일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파크 골프장 중에서도 일부러 지역 상품권을 주거나
자잘한 물품 지원 혜택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대목이거든요. 아, 혜택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군요. 네, 다양한 여가 옵션 중에 파크 골프를 스스로 고른 사람과 경제적 한계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모여든 사람의 서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평일 대낮에 그 북적임이 넘치는 여유의 상징이 아니라 얇아진 지갑이 만들어낸 아주 현실적이고 씁쓸한 도피처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현실적인 도피처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런 반문을 하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연금이 그렇게 부족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다시 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요즘 60대, 70대 분들 워낙 건강하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네. 육체적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말이죠.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왜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네. 칼럼은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거대한 산업구조 재편 과정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은퇴한 베이비 세대가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가려 할 때 직면하는 벽이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벽들이 있을까요? 우선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단기 공공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원하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요. 질적으로도 생계를 책임지기엔 한계가 아주 명확하죠. 그렇다면 결국 민간 시장,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칼럼 읽으면서 제일 서늘했던 대목이 바로 이 민간 일자리가 증발해버렸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말 증발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상황이죠. 흔히 은퇴 후에 중장년층이 제일 많이 가시던 곳이 식당 서빙이나 지역 소규모 공장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동네 식당 가보면 사장님들이 사람을 아예 안 뽑더라고요. 살인적인 식자재 물가 상승에 최저임금 부담까지 겹치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가족끼리만 운영하거나 아니면 테이블마다 무인 주문기, 그 키오스크 딱 설치해놓고 사람 자리를 기계로 다 대체해버렸죠. 소규모 제조업이나 영세 공장들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순 노무직으로 중장년층을 흡수했을 텐데 지금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다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기계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당장 원가 절감하고 생존하기 바쁜데 고령의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여력이나 동기부여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과거 고도성장계를 이끌었던 베이비 세대가 다시 설 자리가 말 그대로 없어져 버린 거군요. 내 나이가 많아서 취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단순한 개인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사회적 생태계 자체가 중장년층을 구조적으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파크 골프장에 밀려드는 인파나 매일 무료 급식소 찾아가시는 그 풍경의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가를 즐겁게 소모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죠. 일자리의 부재와 절대적인 소득 부족, 이 두 가지 악재가 빚어낸 아주 냉혹한 생존의 풍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이런 구조적 실업이 길어질 때 생기는 심리적인 위축,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 심리적인 부분도 크겠네요. 평생 노동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해오던 분들이 갑자기 갈 곳을 잃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교류의 장이 파크 골프장이 되어버린 현실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뉴스에서 지자체장들이 화려하게 브리핑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거철이나 연말 되면 꼭 나오는 뉴스들이 있죠. 맞아요. 올해 노인 일자리 몇만 개 창출했습니다. 역대 최대 예산으로 번듯한 복지센터 지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매번 듣는 아주 익숙한 레퍼토리입니다. 근데 오늘 다루는 칼럼 관점에서 보면 그 수많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안 나아지는지 강한 의문이 들거든요. 도대체 왜 체감이 안 되는 걸까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과연 행정기관에서 자랑스럽게 내놓는 그 숫자들과 번듯한 건물들이 시민들의 실제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건물은 엄청 크고 멋있게 잘 짓던데요? 물론 지난 30년간 지방자치가 복지시설 늘리고 참여기회 확대한 건 분명한 성과입니다. 칼럼도 무조건 깎아내리진 않아요. 하지만 작가의 지적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어떤 지적이죠?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건 시설의 숫자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삶의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구조라는 표현이 진짜 핵심을 확 찌르네요. 그렇죠. 동네에 멋진 노인복지관 건물 하나 더 짓고 탁구대 몇 개 더 놓는다고 매달 30만 원으로 한 달 버텨야 하는 어르신들의 근본적인 생계 문제가 해결되진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일자리 몇만 개 창출했다는 것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되게 허탈하잖아요. 그게 바로 통계 맞추기식 행정의 무기력함이죠. 하루 서너 시간, 일주일에 며칠이라고 끝나는 단기 일자리가 허다합니다. 쓰레기 줍기나 횡단보도 교통정리 같은 일자리 말씀이시죠? 네, 그런 휘발성 일자리 몇 개 없는 앞으로 20년, 30년 이어질 긴 노후의 존엄을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발표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이유죠.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문제점은 이제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빈약한 연금, 일자리 증발, 그리고 겉도는 정책들. 진단이 내려졌으니 해법을 찾아야 할 때죠. 맞습니다. 깊이 있는 탐구를 지향하는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칼럼에서도 단순한 위로나 낭만적 구호를 넘어선 아주 구체적인 4가지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들이 단순히 노인 복지를 넘어서 지역 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모델들이죠. 네, 첫 번째 대안부터 볼까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연금 보완형 소득 모델 개발입니다. 중앙정부 예산만 쳐다보지 말고 지역 자산으로 자체 수익 모델을 만들자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역의 유휴 공간이나 특산물, 문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주민 주도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이익을 연금처럼 분배하는 방식이죠. 아, 중앙정부 예산 삭감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생력을 갖추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안도 인상 깊습니다. 재생에너지나 공공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과 직접 공유하는 체계 구축인데요. 보통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외부 대기업만 이익을 쏙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주민들은 피해만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바람이나 햇빛 같은 공공자선을 쓰는 만큼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직접 주자는 제안입니다. 와, 이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이나 시민배당을 지역 단위에서 실현하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공자산이 만든 부를 다수의 지갑으로 직접 연결하면 월 30만 원 연금 받는 분들께는 엄청나게 강력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인데요. 약간 편견을 깨는 내용입니다. 흔히 디지털 전환하면 2030 젊은 세대 전유물로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르신들이 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나 하고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나 동네 가게를 배달앱에 동력하게 돕는 디지털 업무 같은 건 조금만 교육받으시면 베이비 세대도 충분히 훌륭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육체 노동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부가가치를 창출할 판을 깔아주자. 좋은 접근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대안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네, 단순 노동이 아닌 실질적인 전원 교육과 재고용 시스템 마련이죠. 앞서 말한 디지털 업무를 하려면 결국 배움이 필요하잖아요. 기존처럼 대충 쓰레기 줍는 일자리에 밀어 넣지 말고 시대 흐름에 맞춰서 민간 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깊이 있는 기술 교육을 하자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4가지 대안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톱니바퀴처럼 꽉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역자산 모델, 공공수입배당, 디지털 부가가치, 전환교육 이렇게 4가지네요. 네, 이 대안들이 지역사회의 미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고 칼럼은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무거운 과제를 해결할 책임자로 정치를 딱 지목하더라고요. 유권자인 우리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죠. 네, 정치는 시민들이 왜 평일 대낮에 파크 골프장에 모여 있는지 그 낮 시간을 설명해야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바꿀 건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시민의 삶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으니까요. 선거철 선심성 연금 살포나 영혼 없는 건물 짓기로는 이 거대한 파도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도 화려한 숫자에 더 이상 속지 말고 현실성을 날카롭게 검증해야겠네요. 네, 그것이 이 글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평일 대낮 파크 골프장 풍경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는 그 평화로운 모습이 단순한 노년의 여가 문화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극심한 일자리 부재, 생존을 위협하는 빈약한 연금, 중장년층을 밀어낸 냉혹한 산업 구조를 증명하는 아주 강렬하고 슬픈 상징이죠.
더 이상 낭만적으로만 소비할 풍경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지금 베이비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년을 맞이할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무거운 숙제이기도 하죠. 현실을 정확히 읽는 눈이 있어야 올바른 해법을 정치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탐구를 닫으면서 여러분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어쩌면 약간 서늘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상황을 우리 세대의 미래로 과감하게 확장해 보는 건데요. 지금 무인기나 자동화 같은 초기 단계 재편만으로도 수많은 분들이 공원으로 밀려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상해 보시죠. 인공지능과 로봇, 완벽한 자동화 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발달해서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할 건 없이 모든 산업을 다 집어삼키게 돼 20년, 30년 뒤. 딱 우리가 은퇴할 시점이네요. 네, 그때가 오면 우리의 평일 대낮은 과연 어떤 풍경일까요? 우리도 시간을 때우려고 우리만의 파크 골프장을 찾아 거리를 헤매게 될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지금부터 끈질기게 요구하고 다르게 설계해낸 탄탄한 삶의 구조 속에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미래는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구조적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 뼘 더 높여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일상에 남겨두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예리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